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종목에 대한 궁금증 많으시죠?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 02-2000번에 4919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문자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 부담 없이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 원하실까요? 그리고 풀무원. 풀무원이고요. 매수가와 비중은요? 17,460원에 10%. 오, 지금 최근에 혹시 들어가신 걸까요? 오늘 샀어요. 오늘 매수를 하셨고요. 그럼 가장 네. 고민되시는 부분은 어떤 점일까요? 이게 잘 팔아야 되겠습니까? 한 그쵸. 2만 원 보고 들어갔는데 네. 그렇게 되려는지. 목표가 궁금하네요. 2만 원 잡으셨습니다. 2만 원까지 네. 갈 수 있을지 오늘 매수를 하셨는데 두 분께서는 어떤 전략 제시를 해주실지 보고 오겠습니다. 풀무원 의견 주시죠. 네, 매도와 보유 의견입니다. 시청자님 두 분 계시는데요. 어느 분의 상담 받아보실까요? 아이고, 이하진 과장님한테 하려는데 왜 돌아가니? 잘 팔아야 되겠지요? 네, 풀무원 이하진 매도 과장님. 주셨는데 오늘 사셨는데 왜 매도일까요? 일단은 뭐 대부분 이제 음식료 세트를 보게 되면 대충 영업이익률이 5%에서 2%입니다. 풀무원이 2%죠. 상향식품이 예전에 5%였습니다. 지금 20%까지 올라왔죠. 결국에는 음식료는 그 제품 간의 이제 트렌드함이 있냐 없느냐 좀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상향식품 같은 경우는 그 트렌드 하나, 그러니까 불닭 볶음면 하나만으로 그만큼 이제 캡 증설을 캡하면서 실제로 계속 견인해 왔습니다. 물론 풀무원도 뭐 두부나 특히 면 종류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물론 해외 확장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일맥상통하긴 하겠지만은, 물론 이제 오늘 중국과 관련 미국 이슈가 나왔죠. 관세 이슈가 나온 게 대부분 농산물 쪽입니다. 그러면 농산물 가격이 소비자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겠죠. 물론 두부도 우리가 흔히 이제 필수 소비재라도 볼 수가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음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향후에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수요도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는 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부는 여러 가지 대체재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음식료 섹터가 종목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 뭐 불닭볶음면이나 아니면 작년에 빙그레였죠. 빙그레가 여름 더위가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서 봄부터 영업이익 성장률이 20% 30%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한 번에 올라왔지만은, 지금 풀무원 같은 경우도 아마 1분기 실적이 4분기죠. 작년 4분기 실적이 워낙 잘 나오기도 했고, 그 와중에도 물론 해외 이제 매출 비중이 원래 20%긴 했습니다. 원래 국내 쪽이 비중이 훨씬 컸고 해외 쪽 시장이 확장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선반영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음식료 섹터를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단기적인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거 하루하루 저는 불안해서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언제든지 이런 종목들은 쉽게 빠질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계속 이렇게 관세 부과가 되게 되면은 결국 농산물 자체도 계속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도 대부분이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간 게 대부분 농산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라, 물론 추후에 실적 성장이 나와주면은 모르겠지만은 저 입장에서는 시청자님께서 일단은 매수 단가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만약에 13,000원이었다고 하시면은 뭐 들고 가셔도 될 것 같다. 뭐 비중은 뭐 10% 줄여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샀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왜냐하면 전고점이 딱 지금 17,700원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적어도 이 매물대가 충분히 저항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이고, 물론 추후에 이 가격대를 뚫고 나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나오겠지만은, 만약에 실제로 상향식품처럼 공장 증설을 했고 향후에 매출이 더 성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비중이 얼마시죠? 10%죠. 물론 10%라고 하면, 만약에 계속 들고 가고 싶다 하시면,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 그때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저는 전략이라 볼 수 있는데, 그때는 한 15,000원 가격대면은 한번 비중을 늘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 매도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그런 전략을 짜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등하면 얼마인가를 알려주셔야죠. 네? 여보세요? 네네. 반등가를 알려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가격만 알려주시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표가요? 네. 일단 목표가는 사실 지금 여기서 위로 상방을 잡는 건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로봇주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음식료 섹터도 본격적으로 사실 지금 아까 미중 관세를 얘기를 했다라면 일단은 수요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고점을 뚫으면은
최근에 2만 원까지 갔던 그 목표를 삼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향식품처럼 목표가를 잡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투자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 분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시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서리빌리언이 6,600원에 20%거든요. 네. 예, 좀 알고 싶었어요. 자, 투자하실 때는 기대가 크셨을 텐데 또 주가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서 속상함도 있으실 텐데요.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실까요? 예, 이거 제가 산 지는 12월 달에 샀는데, 네. 그래도 이게 AI주 이래갖고 좀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샀는데, 그때부터 이게 조정이 되고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려서 이거 좀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자, 시청자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세곽에서 최선의 선택을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면서 앞으로의 전략 함께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볼게요. 네, 두 분은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느 분에게 상담 받아보실까요? 예, 김태성 본부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각각 다른 관점에서 분석을 해주셨을 텐데요. 오늘은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투자자님 이 3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까지 조정이 좀 갔다가 다시 좀 돌아왔어요. 만약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평선들을 좀 이탈한 가격대라고 볼 수 있는 5,700원 밑에서 마지막 가격이 형성이 되었으면 저는 사실 보유보다는 부분적으로 매도 의견을 드렸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시장 지수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빌리언이 장 중후반부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상승 기류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이제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이 일단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죠. 미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협업을 통해서 굉장히 외형 확장을 하겠다는 뉴스도 하나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구글의 어떤 플랫폼보다 이 3빌리언의 플랫폼이 폐암을 더 정확하게 아무래도 이제 찾아준다는 뉴스가 좀 있다 보니 이 부분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쏟아진다면 3빌리언뿐만 아니라 해당 섹터에 유사한 기업들 루닛이라든지 온코크로스라든지 JLK 뷰노 이런 기업들도 같이 움직일 거니까 이 흐름도 한번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정말 이 기업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향후의 실적,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업황 환경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느냐를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당장 확인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1분기 실적까지는 조금 기다리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뉴스, 첫 번째 이유들이 계속 붙어진다면 주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보유를 하시면서 만약 가격적으로 본다면 7,500원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데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좋은 뉴스가 나오면 저는 목표가를 더 높게 잡으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빌리언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한 가지 조금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차트를 좀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가총액이 해당 어떤 산업의 대장주 루닛과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조금은 작은 기업이에요. 작은 기업은 적은 돈으로도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만 반대로 적은 돈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하락형으로 이제 전환이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5,5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었을 때에는 비중 확대를 좀 고려하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축소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신에 5,5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면 저는 7,000원, 7,500원, 8,000원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하도 떨어져서 5,500원 정도 되면 한 10% 비중을 줄이려고 했는데 또 오후장 되니까 좀 올라가니까 또 마음이 좀 안정이 돼갖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오늘 상담이 고민이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투자 전략 세우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실까요? 삼현 3연이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4,500원에 30%. 보유하신 지 좀 오래되셨을까요? 아니, 오늘 들어갔는데. 아, 오늘 들어가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렵게 모은 자금 투자할 때 손실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두 분에게 전략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3회는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 계시는데요. 어느 분과 함께 해결책 찾아볼까요? 이화진 과장님. 이화진 과장님, 3연 부탁드립니다. 네, 뭐 사면 오늘 상승, 물론 이제 유럽 국가들의 이제 국방 비중의 이슈도 있었고, 뭐 이에 사는 뭐 로봇 산업 이슈도 있었죠. 물론 최근에 그 로봇 이제 모터 감속기 관련 이슈로 아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던 걸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의 고객사들이 대부분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나 대동기어나 이제 LG 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또 추가로 이슈가 된 게 LG전자가 유니트리 로봇을 구매했다고 얘기했죠. 구매한 이유가 일단 연구 개발 목적으로 구매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사면은 아마 오늘 방위산업 이슈도 같이 있었고 왜냐하면 이 회사가 하나 에로스페이스와도 또 같이 레이저 이제 대공 관련 무기를 이제 납품을 하는 역할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할도 하나 또 받았었고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로봇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LG 전자든 아니면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든 결국에는 모터 감속기가 굉장히 큰 이제 주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시장에서 오늘 가장 주목받는 이 두 섹터가 하나로 뭉쳤을 때 사면의 이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아마 1년치가 됐기 때문에 뭐 오뱅 이슈는 아마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마무리가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이제 사면은 올해 특히 제가 봤을 때는 방위 산업은 결국에는 지금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제 유럽과의 관계, 결국에는 군사 관련 지원 이슈에서 좀 만약에 한 발짝 손을 뗀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나토 국가를 제외하거나 나토 국가들 포함해서 국방비 진액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 에로스페이스가 향후에 수주에 대한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사면도 여기에 덩달아 이제 수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LG전자나 SK 쪽 그룹이나 아니면은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런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 사면의 모터 감속기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지금 고객사랑 이제 협의 진행 중인 이제 3-in-1 관련된 통합 솔루션 기술들이 뭐 수주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 사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그런 이슈 때문에 좀 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중은 30%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 들고 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장은 늘 기회가 있는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화 기다리시느라 답답하셨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일신전기고 일진전기에 네. 5%고에 매수가 32,100원이에요. 저 주식 현재가 한 1년밖에 안 되는데 뭐가 사면은 전부 다 떨어져요. 아, 그렇죠. 주식 시장을 보면 때로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에요. 뭐 어느 순간 빠르게 올라가기도 하고 급락하면 무섭기도 하죠. 현재 흐름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지 아니면 조정이 필요할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관점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유일까요? 매도일까요? 예. 네, 일진전기는 두 분 다 보유십니다. 전문가 두 분이 모두 좋은 분석을 해주실 텐데요. 먼저 어느 전문가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이화진 과장님, 예. 네, 이화진 과장님. 이 종목 보유하면서 반등을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 저는 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청자님, 억양님 저랑 같은 고향이실 것 같은데. 일단 일지전기가 일단은 사실 12월 달에 아마 그 수출 데이터가 빠르게 올라오고 1월 달에 줄어들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신공장 변압기가 일단 12월 달부터 이제 새롭게 가동이 됐고 2월 달부터 이게 수출 단가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수주 잔고가 2.2조든 3조이든 사실 기존에 최근에 디시크 이슈 이후부터 이제 AI 전력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시장의 부담감이 있었던 거고 물론 지금부터는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이제 전기차 시장이 이제 회복이 되느냐 아니면 유럽 경기가 새롭게 올라오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야 물론 최근에 테슬라 그록3도 출시했고 추후에 람마나 아니면 제미나이 등 그리고 다른 AI 쪽 데이터 센터는 물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걸 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럽은 최근에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최근에 국방비 증액을 한 만큼 그만큼 재정의 여유가 하나둘씩 생겨나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소비나 이런 전기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올라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유럽 쪽에 대한 캐파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기차 업황은 조금은 이제 부진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와 유럽과에 대한 수요가 얼마만큼 올라오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이든 아니면 LS 일렉트릭이든 대부분의 주가가 최근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왔다는 거는 그만큼 그 이후에 대한 수주가 언제든지 이게 올라올 수 있는 캐파가 지금 보유할 수 있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적어도 숫자는 찍히고 있다는 측면이고 만약에 올해 이제 1조 한 6,800억 정도 이제 매출이 가이던스가 나왔던 만큼 일단은 성장은 계속 될 수 있다는 측면이고 그리고 최근에 조정이 적어도 피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자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네, 과장님. 그럼 혹시 추가 매수는 가능할까요? 네, 아까 보니까 비중이 5%밖에 되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8,000원, 29,000원 사이에서는 충분히 5%더 늘리는 전략으로 가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 했을 때 그때도 좀 전략은 5% 정도는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네. 만약에 이거를 주가 매수해가지고 어느 선에서 매도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대다수의 지금 LS 일렉트릭이나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물론 현대 일렉트릭은 전년도에 이미 캐파가 다 마무리가 됐고 LS 일렉트릭 일진 전기는 아직까지는 올해 초쯤에 이제 캐파가 마무리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매출에 대한 상방은 저 1,0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진 전기도 덩달아 같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전고점 일단 뚫을 겁니다. 그게 37,000원이죠. 그러면은 적어도 45,000원까지 트라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추후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가 보일 텐데 결국에는 최근에 이 주가들이 여러 빅테크 업체들의 이제 가이던스에 따라서 조금 분위기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월 초에 이제 분위기가 마무리가 됐고 5월 달에 과연 빅테크 업체들의 이 스탠스가 바뀌는지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이나 아니면 아마존닷컴 같은 이런 회사들이 정말로 AI 쪽에 대한 수요가 바뀌느냐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는 목표가가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4만원에서 45,000원 일단은 목표가를 두시고 일단 37,000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충분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상담을 통해 해결책 찾아봤는데요. 시청자님께서도 앞으로 더욱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실까요? 셀트리온이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82,500원이요. 10%. 그래도 살짝 수익권에 계신데요. 어떤 점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니, 이거 오늘 많이 올렸다가 네. 마이너스로 돼서 음. 이거 그냥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어쩔는지 한번 궁금해서요. 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많이 흔들려서 걱정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어느 의견 주실까요?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두 분 다 탁월한 분석력 가지고 계신데요. 어느 분의 통찰력을 확인해 볼까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이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 괜찮아요, 시청자분. 그런데 네. 셀트리온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약바이오 다른 종목군들처럼 뭐 하루아침에 두 자릿수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조금 욕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뭐 규모가 크다, 규모가 작다, 그래서 뭐 대형주다, 중소형주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나게 큰 대형주예요. 그래서
지수도 받쳐줘야 되고 또 이제 지수를 올리려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도 많이 사줘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트럼프가 뭐 여기저기 막 노이즈를 좀 만들고 다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셀트리온 오늘 빠진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셀트리온이 언제쯤 올라가는 게 맞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저는 1분기 실적은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한 적어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그냥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 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아봤자 뭐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유럽이나 미국에 정말로 많이 팔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서 이제 이 삼양식품 이야기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삼양식품이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 불닭볶음면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리는 게 있지만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팔려서잖아요. 셀트리온이 만든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표적으로 좀 어렵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뭐 램시마, 허주마, 뭐 진펜트라 이러한 제품명이 있는데 이런 게 효과가 좋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효과가 좋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성비도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지금 잘 팔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 잘 이제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당장 이걸 미국에 가서 판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사진 않죠. 왜냐하면 그 제품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 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의 가격이라면 투자의 관점으로 조금은 들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이제 크게 두 갈래로 나뉠 수가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포함되어 있는 쪽. 그리고 이제 또 한쪽은 뭐 알테오젠이라는 기업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유한양액 이런 쪽이 있는데 속도는 알테오젠과 유한양액, 삼천단제약이 좀 빠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은 조금 느리지만 굉장히 또 천천히 돈을 벌고 있는 것을 확인된 만큼 저는 충분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목표가를 얼마 잡고 가야 돼요? 제가 만약 시청자분이라면 1차적으로는 22만 원을 저는 목표로 잡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8만 3천 원이잖아요. 네. 22만 원까지 가려면 적어도 한 20% 정도는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네. 셀트리온이 뭐 하루에 뭐 많이 올라가는 날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3에서 5%가 이제 거의 맥스치라고 보면 짧게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이제 길게 보겠다라는 이제 목표가라서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중이 10%잖아요. 네. 우리가 계속 올라가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내려가는 경우도 이제 생각을 해봤었을 때 네. 비중은 더 확대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은 혹시나 변동성이 보이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문의를 주셔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까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께서도 보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2월 20일에 이화진 과장께서도 직접 셀트리온 소개를 해주셨던 만큼 편안하게 지속적으로 보유해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분 연결하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실까요? YC고요. 네. 14,500원에 20%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손실이 크셔서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두 분에게 명확한 해결법 들어보고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 종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원하실까요? 김태성 전문가님이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YC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너무 안 좋은 성적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은 편안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YC가 잘 가려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 대형주 반도체주들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올라가려면 미국에서 엔비디아라든지 퀄컴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거론이 되는 기업들이 올라야 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도 사실 엔비디아가 낙폭이 좀 컸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사실은 개별적으로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올라가기에는 조금은 지금 벅찬 게 시장 상황 때문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YC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보유를 하시되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미국 시장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지금 뭐 10,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혹은 9,500원이 오면 추가 매수를 하겠다 이런 전략보다 반대로 12,500원 혹은 13,000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 비중을 한 번 더 확대를 해서 공격적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보겠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매매 전략이긴 하지만 지금 반도체 IT는 불확실성들이 조금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내려올 때마다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계좌에 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보유를 하고 계셨다가 13,000원대로 올라오면 저는 비중을 한 5에서 10% 정도 더 확대를 해서 공격적으로 한번 매매 전략을 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목표를 17,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중국에서도 조금은 값싼 AI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HBM 관련주들이 힘들긴 하지만 결국 돌고 돌아서 뭐든지 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HBM에 대한 관심도는 시간의 차이일 뿐 우리가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핵심적인 산업이라서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